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썰비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한동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미혼 여성들이 배우자감으로 싫어하는 1위가 바로 대머리, 2위가 키장남, 3위가 뚱땡이더라고요. 정말 불행하게도 저는 전부 다 해당하는 그런 매력 제로인 남자입니다. 어때요? 정말 그랜드 슬램이죠? 못생긴 쪽으로 말입니다. 매력 없는 핵추남의 인생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외모 지상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전 세계 다 찾아봐도 없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40대 초반의 노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겪은 파란만장한 일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게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친구들이 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한테 소개팅을 많이 주선해 주었지만 나가는 족족 다 차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랜드 슬램이니까요. 키 작고 대머리에 뚱뚱하기까지. 그래서 저는 소개팅을 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심지어 소개팅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서 차를 마시고 나서 밥을 먹는데 중간에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소개팅녀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받고 이런 문자를 한 통 보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밥을 못 먹겠다고, 그래서 먼저 간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그런 거짓말 같은 상황이 생기네요. 제가 너무 못생겼으니까요. 하여간 저는 그날 이후 소개팅을 피했습니다. 주선해준 친구들한테 쪽팔리기도 하니까요. 소개팅에 실패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평생 혼자 살면서 맛있는 거나 실컷 먹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요. 결국 저는 연애와 결혼은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사랑은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작년 봄, 저에게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성은, 그러니까 선영 씨는 저희 디저트 카페 단골이었어요. 가끔 혼자 오셔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디저트, 특히 주로 당근 케이크를 드셨죠.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에 선영 씨가 오셨는데 커피와 디저트를 시켜놓고 한동안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다가가서 서비스로 수제 쿠키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날씨 좋은 토요일에 애인은 안 만나고 카페에 와서 혼자 소설책을 읽으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글쎄 애인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선영 씨는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거기에 키까지 크거든요. 한 170cm는 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영 씨가 눈이 엄청 높은가 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눈이 얼마나 높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토요일 낮에 혼자 카페에서 소설책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나.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딱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딱 일주일 뒤인 토요일 낮에 또 선영 씨가 혼자 와서 커피와 디저트를 시켜놓고 소설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 저는 좀 딱해 보이는 선영 씨에게 다가가서 서비스로 쿠키를 드렸는데 선영 씨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주말마다 너무 심심하다고, 소설책 읽는 것도 너무 지겹다고, 저한테 주변의 친구 중에 솔로 있으면 다리 좀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선영 씨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솔로는 많은데 아마 손님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선영 씨는 자기는 보기보다 눈이 안 높다고, 그냥 굳이 예를 든다면 지금 옆에 계시는 사장님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선영 씨는 찾아왔고, 제가 가끔 주는 서비스 쿠키에 감사하는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선영 씨 같이 예쁜 여자가 왜 나랑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급기야 얼마 후에는 저에게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자고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와 같은 추남에게 선영 씨 같은 미인이 먼저 사귀자고 하는 게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렇게 저는 선영 씨와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이 안 부럽더라고요.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같이 저녁으로 한우를 먹고 있는데 선영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갔던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도중에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주워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바닥에 보니까 명함이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면서 명함이 한 장 빠진 거였는데 저는 그 명함을 주워서 다시 지갑에 넣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보고 저는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명함을 보니까 선영 씨가 제약회사 연구원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반 회사 일개 직원보다 오히려 제약회사 연구원이 일반적으로 보수도 더 많고 명예를 따져도 더 높은데 굳이 왜 제약회사 연구원이면서 일반 회사에 다닌다고 한 걸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뭔가 살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여간 저는 선영 씨가 화장실에서 왔을 때 명함을 보여주면서 물어봤는데 뭔가 좀 당황하는 얼굴로 선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직했는데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직했다고 하니까 그건 더 이상했습니다. 일반 회사 사무원에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의 이직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회사 이직 같은 중요한 일을 남친인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도 좀 이상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봤자 저만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영 씨를 믿자고 스스로를 컨트롤했습니다. 뭐 솔직히 툭 까놓고 일반 회사에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다 이직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그 뒤에도 저는 선영 씨와 잘 만났고 다른 커플들처럼 서로 예쁘게 알콩달콩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집에서 선영 씨와 같이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서 저와 선영 씨는 평소와 달리 좀 과하게 맥주를 마셨고 선영 씨는 그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솔직히 남자라서 여친이 자고 가면 더 좋은 거라서 그러라고 했고 결국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느낌이 달랐습니다. 돌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느낌이 죽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와 선영 씨는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선영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속궁합도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랑의 기적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정말 놀랍게도 팽했던 머리숱이 약간씩 채워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탈모를 낫게 하는 건가? 아무튼 선영 씨가 저에게는 진짜 복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더욱더 헌신적으로 선영 씨에게 잘했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관계도 많이 가졌고요. 저희는 관계를 맺고 싶을 때마다 서로에게 맥주 한잔 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영화 대사 중에 라면 먹고 갈래? 그거랑 비슷한 거였죠. 맥주 한 잔은 항상 우리 집에 가서 마셨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는 항상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선영 씨와 같이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맥주를 마시다 말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맥주 한 잔을 해서 살짝 취했는지 화장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살짝 문틈이 열려 있었고 그렇게 우연히 문틈 사이로 선영 씨를 봤는데 글쎄 선영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서 제가 마시고 있는 맥주잔에 넣는 겁니다. 얼핏 봤을 때는 무슨 가루 같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전에 회사 이직 관련해서 생긴 불길한 예감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아주 큰 불길한 예감이요. 가루. 도대체 무슨 가루를 넣은 걸까? 아니, 왜? 도대체 왜? 머릿속이 미친 듯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선영 씨와 잠자리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피곤하다고 선영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렇게 혼자 집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맥주를 마시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선영 씨는 무언가를 제 잔에다가 털어넣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가 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난 모든 게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해추남인 저에게 먼저 고백한 선영 씨의 진심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이직을 했다는 것도 심히 의심스러웠고요. 그날 이후 저는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주 작심을 하고 선영 씨를 지켜봤고 역시 그날도 무슨 가루를 맥주잔에 털어넣으려고 하길래 저는 지켜보다가 넣기 바로 전에 뛰어나가서 그 가루를 뺏었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선영 씨가 하는 말이 그냥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영양제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몰래 넣는 거냐고.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우리 만남부터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사람을 이상한 여자로 보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네 행동 때문에 너를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거라고. 저희는 한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까 그제야 선영 씨가 숨겨진 진실을 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 가루는 바로 탈모약입니다. 선영 씨와 사랑을 해서 기적으로 머리가 풍성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선영 씨는 탈모약을 연구하는 제약회사 연구원인데 미리 자기가 탈모약 효능을 실험해 보고 싶어서 아직 시판도 안 한 탈모약을 저한테 먹인 거죠. 특히 선영 씨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탈모약 복용 시 남성 기능의 저하에 대한 연관성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열이 받아서 선영 씨 따귀를 한 대 날렸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를 때려본 겁니다. 따귀를 맞은 선영 씨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자기가 다니는 제약회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독단으로 한 짓이라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고 얼마 후 제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에 직접 찾아와서 5만 원짜리 다발로 현금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냥 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5천만 원도 벌었고 또 따지고 보면 수차례 미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호강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그런 미인과 언제 또 자보겠습니까? 그렇게 지나간 일인데 다 좋게 좋게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영 씨라는 인간 참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남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닐지 걱정도 되었고요. 분명히 선영 씨는 또 그런 짓을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법적인 대가도 치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약회사의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역시 제약회사와는 상관없이 선영 씨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짓이었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는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선영 씨를 해고하고 동시에 고소까지 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그쪽 업계의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그 업계에는 다시는 취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회사에 고발한 걸 알고 선영 씨는 저희 디저트 카페에 찾아와서 심하게 행패를 부리면서 5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 5천만 원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지 당신을 고발 안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당장 꺼지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한 번 더 찾아오면 영업 방해로 고소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군말 없이 사라지고는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살짝 풍성해진 머리숱은 약을 안 먹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영 씨한테 받은 5천만 원 중에 절반은 디저트 카페 리모델링 하는데 썼습니다. 리모델링을 새로 예쁘게 해서 그런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네요. 뭐 이만하면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아, 근데 요즘 혼자 오는 여성 손님들을 보면 살짝 겁이 나기도 하네요. 거기에 말이라도 걸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영 씨. 아니, 선영이 그 나쁜 년 때문에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네요. 뭐 어쨌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